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양 오행론 중에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양이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었다 하면은 이제 오행은 실무 과정으로 가기 위한 조금 더 확장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각각의 자연의 그 에너지의 흐름을 다섯 가지의 기운에다가 배당을 하는 이론인데, 인간이 살아가는 그 생활 환경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뭐 생활 속에서 식생활이라든지 주거 생활,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기운들을, 필요한 기운들을 다섯 가지의 배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배당이 여러분들 흔히들 이제 이런 그림을 많이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음양 오행만 검색해도 어, 이런 색깔들이 이제 목화 토금수 해가지고 이런 모양들이 도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설명들은 많이들 하고는 있는데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원은 보이는데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 목의 기운, 화의 기운, 토의 기운,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목은 나무 목자를 쓰는데 나무의 기운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또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주로 자연 현상에서 주로 이제 목의 기운, 이제 봄에는 목의 기운이라든지 그 성장하고 생장하는 그런 기운들을 목의 기운이라고 하자라는 그런 이제 사회 통념상 이렇게 정해져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말에다 비유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뭐 우리가 십이지지 즉 쥐띠 소띠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지소 범띠 토끼띠 뱀띠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오행을 뭐 지소 범토 용뱀 말량 뭐 이렇게 정하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고대 이제 학자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음, 나무, 물, 불, 그리고 땅, 이제 이 천지간에 있는 어, 생명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 다섯 가지로 꼽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목이라 그러면 나무, 화라 그러면 불, 토라 그러면 땅, 뭐 이렇게 이제 2차원적으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살짝 그런 성격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런 것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 생물들이 여기 이제 제가 텍스트를 좀 적어 놨었는데, 자연 생물들이 서로 기운을 도우는 것을 상생이라고 하고 서로 견제하는 모습을 상극이라 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어, 어떤 분들이 이제 이게 상생, 상극 하니까 상생은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서로 윈윈하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잘 살 수 있는,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는 건데, 상극이라고 할 때 이 극자는 찌를 극자, 야, 여기 밑에 이렇게 이제 제가 다섯 가지를 표시를 해놨는데, 이 다섯 가지 표시에서 보면은 그 극자가 찌를 극자입니다. 이게 찌를 극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어 제일 앞에 게 이게 지금 목극토 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목이 토를 죽인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음, 그 자연의 법칙 중에 약육강식 법칙이 있는데,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생존을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었고, 잡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들도 많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특히 뭐, 한국인들은 닭은 엄청 잡아먹죠. 닭, 돼지, 소. 그래서 이렇게 잡아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로 견제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저는 자주 쓰는데, 이 찌른다라는 부분들이 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옆구리를 툭툭 찌르잖아요. 툭툭 찌르면은 그게 어, 아프지도 않은 것이 신경은 쓰이고, 그죠? 짜증은 나는데 이걸 어떻게 뭐라고 그러기도 좀 그렇고, 이런 것처럼 견제한다라는 표현을 나중에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목화 토금수 이 순서는 이제 왜 상생이냐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이제 설명을 해 드려야만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칠판을 쓰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우리가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과 일요일은 달과 해를 상징하죠. 일과 월요일. 그래서 일주일을 월요일, 일요일 빼고 화, 수, 목, 금, 토. 이 오행이 월화, 수, 목, 금, 토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과 일요일은 일은 태양을 뜻하고 월은 달을 뜻하죠. 그래서 음과 양으로 나누었던 거죠. 음과 양으로 나누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도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화, 수, 목, 금, 토가 다 들어있어요. 자, 거기에 의미는 크게 두지 마시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무라고 봅시다, 일단. 1차원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나무라 그러고, 얘를 불이라고 했을 때, 그죠? 불은 나무가 있어야 잘 타죠. 불은 나무가 있어야 잘 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나무가 이렇게 우리가 장작을 뗄 때 이 나무가 좋아야 있어야 불이 잘 탄다. 이 그림은 제가 이게 미술은 좀 그래서 목생화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목은 불을 생한다. 살려준다.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살려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목은 서로 이게 상생, 이게 서로가 아니고 화를 살려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생화한다 이해가 되시죠? 목생화 나무는 불을 살려준다. 그래서 이 불은 나무가 있어야만이 활활 잘 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목에 해당되는 기운들이라든지 화에 해당되는 그 기운들을 배당을 쭉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운이 이 기운을 도와준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불은 토를 생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화생토 한다. 화는 토를 생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중에 그 시골에서 자라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시골에 보면은
요즘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토지를 이제 예를 들어 벼농사를 짓거나 밭농사를 짓고 난 뒤에 그 논두렁 밥두렁부터 해가지고 불로 다 태워버려요. 한번. 그죠? 이 농가 밭이 있으면은 여기를 삥 둘러서 불을 질러 가지고 그 위에 남아있던 잡초라든지 어, 말라붙었던 그런 그 식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복토 개간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어, 과거 이제 그런 땅을 이렇게 다 태워버릴 때 뭐를 태우냐면은 그 땅 속에 있는 벌레, 해충, 이런 식물들, 이런 것들을 다 태워서 그 다음에 갈아 엎어버립니다. 갈아 엎어버리면은 그 땅의 토양이 아주 비옥하게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짓기 좋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그 땅을 태우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는 토를 이렇게 영양분을 더 다시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 자연 생태적인 부분에서 또 인간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뭐 자연재해가 산불이 나거나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번개가 쳐서 불이 나거나 이럴 때도 보면은 산이 다 타고 났을 때에 그 나무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비옥한 땅이 되어서 더 성장을 하는 그런 것이, 인간에 의해서 뭐 이렇게 밭만 태우는, 논과 밭을 태우는 게 아니고 산이나 들판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 현상에서도 뭐 이렇게 순환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은 토를 비옥하고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준다,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은 화생토한다, 불은 토를 싱싱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생금한다가 있습니다. 토는 금을 생한다, 싱싱하게. 생이라는 게는 생기가 돈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생기. 살려준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생자가 어떤 생자냐면, 원래 생자의 의미는요, 이게 땅에서 이 풀들이, 이 새싹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본던 거예요. 이 새싹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본던 거예요.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이 새싹들이, 얘네들이 땅에서 자라나오는 날생자, 그래서 살아나오는 모습을 상징화한 것이 이 생자예요. 이 생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를 살려준다는 것보다는 그 기운을 북돋워 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 생이란. 그래서 생활, 우리가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생활이라고 합니다. 생활. 그래서 이 생기를 돌게 만들어 준다라는 표현, 생자의 의미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 토생금 한다. 토는 금을 생한다, 기운을 북돋워 준다. 땅이 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자, 금은 18K부터 14K, 24K가 있는데, 핑크 골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핑크 골드를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색감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금은 그 골드의 금이 아니고, 이거는 광물질을 뜻한다. 광물질 또는 쇠붙이. 잠깐만, 이거 또 안 보이구나. 이 토생금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 금은 광물질,
또는 쇠붙이, 이거를 말합니다. 18K, 24K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런 금이나 은이나 이거는 거의 이제 화폐 단위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씀을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냥 이 땅속으로부터, 자, 이제 1차적으로 이 광물질들이 왜 땅의 기운을 통해서 생하냐 그러면은 이 광물질이나 쇠붙이는 단단하게 뭉쳐지고 다져진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물질은 단단하다, 뭉쳐져서, 뭉쳐짐, 단단함. 이게 땅속에서 있으면서, 땅속에서, 자, 이거를 땅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흙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흙. 이 흙 속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흙이 이제 단단해지죠. 여기서 단단한 흙이 나옵니다. 단단한 흙. 여기서 더 다져지면은 뭐가 되냐면은 약간 바위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바위. 바위들도 이 흙이 다져졌던 져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안반, 우리가 안반석, 초정리 안반석 뭐 이런 말들 하시죠. 이 안반과 이 바위 속에서 더 다져진 것들이 광물질입니다. 광물질. 즉 바위 돌덩어리들이 더 단단하게 다져져 가지고 광물질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바위를 녹여 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든 그리고 철이든 이런 것들을 녹여내잖아요. 그래서 바위 속에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모습을 형상화, 상징화하고 있는 게 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는, 땅은 광물질을 더 단단하고 빛나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기운을 더 생기 있게 북돋워 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생금한다. 토는 금을 생한다. 광물질이 땅속에서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토생금한다 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은 이게 이 5가지의 물질이 여러분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각각의 물질이 따로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5가지가 오형제처럼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 중에 하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나머지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뭐 정상적인 우리가 가정을 꾸린다고 하면은 엄마, 아빠, 아이가 있어야 되죠. 아이도 이제 뭐 형제나 자매가 있다 그러면은 언니, 동생, 누나, 오빠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족들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할 일들이 있을 거라면 뭐 청소를 한다라고 집안 청소를 아빠는 뭐를 하고 엄마는 뭐를 하고 오빠는 뭐를 하고 나는 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 치자. 그러면 한 사람이 안 해버렸을 때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는 다 안 해버리게 된다라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의 목화토금수 오행 5가지의 이 흐름은 자연의 흐름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만들어 두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의 흐름이라도 무너져 버리면은 점점 다른 것들도 무너진다 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금은 수를 생한다. 그래서
이 금은 아까 광물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광물질, 광물질 또는 쇠붙이. 즉, 이 광물질이 녹여서 쇠붙이를 만들죠. 쇠붙이를 만들죠. 그래서, 그런데 이 바위 속에 있던 광물질에, 우리가 좋은 물은 어떤 물인가라는 이 질문을 뜨면, 뭐, 우리가 수돗물도 있을 것이고, 그죠? 약수터 물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생수의 개념의 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고르쇠 나무에서 나오는 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도 입자에 따라서 좋은 물과 거친 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드럽고 흡수가 잘 되는 물이 있고, 아니면 거친 물들도 있어요. 입자의 굵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즉, 이 물은 우리가 이제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는 물을 미네랄 물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광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죠? 철분도 들어있고, 그것들이 바위 안반들이라든지 우리 약수터 물 같은 데 있죠. 저 깊은 땅 속에서 뭐 1000m, 2000m 땅속 깊은 곳에서 이 바위 속에서 그 뚫고 올라오는 물들을, 미네랄이 듬뿍 담겨져 있는 물들을 좋은 물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광물질들은 물을 더 영양분 있게 풍부하고 좋은 물로 만들어 주더라. 그것을 일찍 깨닫고 금은 물을 금생수한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좋은 물은 우리가 바위 속에서 나오는 물이 좋은 물이더라 라고. 옛날에는 뭐 어찌됐든 우물을 파가지고 땅속 깊이 이제 우물을 파잖아요. 그러면 우물을 파 들어가다 보면은 뭐 기본 뭐 토양층을 지나서 이제 안반층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파 들어가는, 물론 이제 사람이 먹는 우물로는 더 깊이 있게 못 파지만은 요즘은 뭐 더 뭐 온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생수 한다. 자, 이제 다음은 수는 각각의 물질들이 서로 뒤에서부터 도움을 받으니까, 내가 이 사람으로 A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나는 다음에 C한테 또 도움을 준다 라는 개념으로 서로 계속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는, 이제 물은 나무를 생한다. 기운을 북돋워 준다. 이거는 좀 이해가 쉽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화초를 키우던 나무를 키우던 물을 주게 되면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자연에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수생목한다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금방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생목한다까지 쭉 돌아서 와봤는데요. 지금은 오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제가 그렸던 뭐 숫자보다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나오긴 하는데, 목화토금수라는 이 패턴을 눈으로 잘 봐두세요. 지금 여기에 목은 파란색, 화는 빨간색, 토는 노란색, 뭐 금은 흰색, 수는 검정색을 해놨는데, 요 색깔은 나중에 음양오행 배당표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 색상이 그 기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의 생물들이 이제 어찌됐든 이 서로 도와주는데, 도움을 받았으면은 나도 또한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김 박사한테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 김 박사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을 나중에 더 큰 배움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구에게 더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깨달음을 주는 교육자라서가 아니고, 저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것과 상응하게 나도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이 자연의 법칙 속에서는 알 수가 있겠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 해 보십시오. 목생화, 목생화한다. 목은 불을 생기 있게 만들어 준다. 그 다음에 화생토, 화생토. 불은 토를 기름지게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준다. 그 땅을 불을 한번 태우고 나면은 거기에 있는 해충들, 벌레들, 잡초들이 다 뒤집어져서 거름이 되어 가지고 더 영양분이 풍부한 땅으로 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생금, 토생금 한다. 땅은 쇠붙이를 만드는 광물질들을 더 단단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다져질수록, 다져질수록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생수, 금생수 한다. 이 광물질과 다져진 이 금덩어리 광물질들은 여기서 솟아나는 물들은 이 안반수들은 일반적으로 냇가에 흐르는 물보다 더 미네랄이 풍부해서 물맛도 좋고 물의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금은 이 광물질은 물을 더 생기 있게 만들어 준다. 금생수 한다. 자, 그 다음 수생목 한다. 수생목. 자, 수생목 한다는 물은 나무를 잘 자라게끔 뿌리에 물을 듬뿍 실어줘요. 듬뿍 너무 많이 실어도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도와주는데 이제 요것은 조금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도와준다고 해서 너무 많이 도와줘 버리면 또 안 돼요. 물이 나무를 기르는 거는 맞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에 혹시 고무나무 키워보시는 분도 있으세요? 고무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요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그것처럼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도와주는데 이 사람은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려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적당하게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이 자연의 법칙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주는 것도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도와준다는 것도 그 상대방의 기운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는 상생, 서로 어떻게 도와주느냐, 상생. 그래서 이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는 이 상생의 원리를 잠시 이제 한번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연의 현상을 빗대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이제 또 다른 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그분들의 다른 이제 이론들도 한번 들어는 보시고, 아마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정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와주기에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5행 중에 상생편을 마치고 이제 다음 편은 상극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